중국의 위험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자국민에게 입증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대량 접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기업 근로자들에게 백신을 투여해야 했고, 그 다음은 공무원들과 백신 회사 직원들, 다음은 교사와 슈퍼마켓 직원, 그리고 해외 위험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중국의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은 전 세계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명되지 않은 백신을 대규모 집단에 투여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받았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최종 시험 단계에 있는 중국 국영기업 시노팜은 수십만 명에게 백신을 투여했다고 밝혔다. 보도했습니다. CNN은 중국은 WHO로부터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라며 중국이 개발 중인 백신 중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것만 총 11개, 이 중 최종 단계인 3상 실험이 무려 4개나 있다. 전 세계적으로 3상 시험에 총 9개가 있는데 이 중 4개가 중국이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백신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언론사가 중국 내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한 2명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맞으면 발열과 다른 나쁜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백신을 맞으면 에이즈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고 했다. 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신을 맞고 나는 2주간 격리됐다.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몸에서 열이 났다. 37.5도였다. 온몸이 쑤셨고 관절에 통증도 왔다. 몸에 힘이 없어 계속 잤다. 그 다음날부터는 열이 내려갔다. 14일간 3차례 체열을 했다. 항체 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같았는데 시험자들에게는 아무런 결과도 알려주지 않았다. 백신 접종 때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체열할 때마다 10만원씩 받았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중국이 한국에 충격적인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가전업체 TCR그룹은 자회사 차이나스타를 통해 수저우에 있는 삼성의 LCD 공장을 1조 3천억 원에 인수한 뒤 LCD는 이제 한국이 아닌 중국이 장악했음을 피력했습니다. 글로벌 LCD 시장에서 BOE가 24%, 차이나스타가 14%,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삼성의 수저우 LCD 공장 매각으로 중국의 차이나스타에 상당한 힘이 실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의 선을 넘는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LCD 패권을 넘겨준 것은 구식 기술인 LCD를 손절하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인 OLED에 집중했기 때문인데 중국이 이를 착각하고 한국에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으로 스마트폰 OLED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겠다 라고 말이죠. 중국 1위 디스플레이 회사 BOE의 창청 부총재는 BOE가 플렉서블 OLED 시장에서 20%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다 전하며 1위를 할 수 있다는 무리한 자신감을 표출했는데요. 시장조사업체 스톤파트너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OLED 점유율은 63.2%로 중국의 BOE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중국의 도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에만 중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1,44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4조 7천억 원을 쏟아부었고 이는 중국이 작년 1년 동안 투자한 금액의 무려 2.2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2025년까지 170조 원을 투자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따라잡겠다는 계획을 천명했죠. 하지만 무식하게 돈만으로 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트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인텔 이외에는 기술적으로 따라올 만한 회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중국의 파운드리 공장은 최첨단 제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기술 격차가 5년이나 벌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 때문에 결국 중국은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도 심심치 않게 해온 것이지만 이번엔 노골적으로 한국의 인재를 빼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그럴싸합니다. 천인 계획이라고 해서 해외 과학자를 채용하고 각종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인재 영입 계획인데요. 한국의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중국에서 근무할 D램 설계자를 모집한다 라며 연봉은 최고 조건에 주택 제공, 가족이 함께 올 경우 자녀의 국제학교까지 보장해주겠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한국의 반도체 전문 인력들을 노골적으로 빼가려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천인 계획에 포섭된 카이스트 교수 A씨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한국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가 최근 구속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수 A씨의 변호사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단지 중국의 천인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되기 전 중국의 충칭 이공대와 공동 연구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결국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달 15일부터 삼성과 SK가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해버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5일부터 화웨이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한 달 전부터 화웨이 공급 물량에 대한 신규 웨이퍼 투입을 멈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실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수저우 공장, 지난 2002년 9월 설립한 삼성의 유일한 노트북 PC 생산 라인인데요. 26,000제곱미터 크기의 초대형 공장으로 최고 6,500명의 중국인을 고용했던 곳입니다. 이 공장에서 수출 규모는 264억 위안 4조 5천억 원을 넘어서기도 할 만큼 중국 지역 경제에 엄청난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삼성은 최근 2년 사이 수저우뿐만 아니라 선전, 텐진, 그리고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까지 모두 중국에서 철수해 베트남과 인도로 옮겼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 왕이닷컴은 삼성이 수저우에서 PC 생산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공급망까지 통째로 해외로 이전할 전망이다. 베트남과 같은 인건비가 싼 곳으로 옮겼다. 부품 회사들도 베트남으로 이전해버리거나 현지 업체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엑소더스에 중국 지역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가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하자 인근 업체 60%가 문을 닫았고 광둥성 내 관련 공장 100여 곳이 생산을 중단하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편의점 주인 리화 씨는 지역 주민의 소비가 거의 죽어버렸다. 삼성 공장이 떠나면서 매출이 80% 폭락했다. 여기 근처에 있는 약국, 슈퍼마켓, 식당, 호텔까지 모두 삼성 직원들에 의지했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에포크타임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중국 공산당의 자료를 보시면 후이저우시 외사판공실은 삼성의 철수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자 특급 공문을 통해 상부에서 공동 방역을 명분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라고 요구했다 라고 쓰인 공문이 공개됐습니다. 후이저우시 상무국의 공문에서는 한국 기업의 철수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89.5%나 폭락해버렸다며 한국 기업 10곳 중 7곳이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에콰도르와 인도네시아의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 2라운드에 진출한 김영희 경상교섭 본부장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루이스 카리고스 지리보가 에콰도르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강 장관은 그간 양국이 국제 무대에서 서로 지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있을 WTO 사무총장 대표에서 에콰도르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카리고스 장관은 국제 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유 본부장의 탁월한 경력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레트로 바르소니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에서도 유 본부장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으며 레트로 장관은 북한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협력 행정 협상 등을 통해 역량을 나타낸 유 본부장을 적극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위한 입국 간소화 제도를 순조롭게 이행하는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신 이명희 통과 세계무역기구가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사무총장 선출 1차 라운드 결과를 18일 발표한다. WTO 사무총장 선거 이날 결과 18일 발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WTO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전 20시 대만 이사회를 열어 차기 사무총장 선거 1차 라운드 통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라운드는 164개 WTO 회원국 대표자들이 사무총장 도전에 나선 8명의 후보자 중 최대 4명까지 선택하게 하고 지지도가 가장 낮은 3명의 후보를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이날 WTO 사무국은 컷오프된 3명을 제외하고 1라운드 통과자 5명을 발표하는 것이다. 사무총장 선거 전에 나선 유명희
김용미 통상교섭 본부장은 1라운드 통과자 5인 안에 무난하게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외신에선 이미 유 본부장의 통과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유 본부장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케냐,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후보자의 1라운드 통과 소식을 보도했다. 이번 선거 전에는 유 본부장을 포함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 조이웰라 전 재무장관,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전 WTO 총회의장, 영국의 리엄 훅스 전국제 동상장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알 두와이즈리 전 경제기획부 장관,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WTO 초대 사무차장, 이집트의 하미드 암두 전 WTO 서비스국 국장, 몰도바의 테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제네바 대사 등 8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1라운드 이후 치러지는 2차 라운드는 이달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정돼 있다. WTO 회원국 대표가 1라운드 통과자 5명의 후보자 중 최대 2명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지도가 가장 낮은 3명의 후보를 떨어뜨린다. 2라운드 결과는 다음 달 6에서 7일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2명만이 살아남아 치러지는 마지막 3라운드는 별도 투표 절차 없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나라가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컨센서스 방식을 통해 사무총장을 추대한다. 최종 3라운드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7일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불가피하게 투표로 결정된다. 한편 유 본부장은 8월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각각 머물면서 회원국 대표를 상대로 선거 유세를 했고 15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해 18일까지 머물면서 이정